이번 시간에는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ISO 14001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지난번 9001 요구사항 해설을 해드릴 때 기본적인 모든 시스템의 구조는 ISO 9001을 기본적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14001에서도 이제 구조 목차를 한번 살짝 보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 즉 오늘 다룰 환경 측면 파악 및 영향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들어가기 앞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KS, ISO 14001 2015년 판의 환경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및 사용 지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목차로 넘어가게 되면 지난번 보셨던 거랑 눈에 띄는 용어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용어의 정의에서 조직과 리더십, 기획, 지원, 운용 관련, 성과 평가. 자, 목차였죠. 자, 조직 상황. 뭐 조직 상황 이해관계자. 자, 지난번에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환경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 자, 이제 요게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리더십과 의지 표명. 그 다음에 환경 방침, 조직과 역할 책임 및 권한. 자, 여기까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3, 4, 5, 6은 7까지는 사전 준비 단계고 8장이 운용, 그 다음에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갈 텐데, 자, 기획 쪽에서 보시면 리스크를 다루는 조치, 이건 지난번에도 품질에서 있었어요. 근데 품질에서는 리스크가 불량, 고객 만족 불만, 자, 이런 것들을 저희 줄일 수 있는 또는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들 중에서 리스크니까 당연히 고객 불만이나 불량이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들인데, 자, 여기서 환경에서 쪽은 이제 똑같이 리스크와 기회인데 개념이 품질에서의 불량보다는 여기서는 환경 영향을 늘릴 수 있는 요인들, 리스크들 또는 유발할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오염 처리수, 오염수에서 하는 그 일본 도쿄전력의 그 예전에 사고 났던 오염수들. 자, 그것도 한 큰 측면에서는 환경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도쿄전력 입장에서는. 자, 이런 리스크와 기회들을 다루는 조치들 중에, 자, 여기 보면 6.1.2항의 환경 측면, 6.1.4항의 준수 의무 사항,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환경 목표가 있겠죠. 자, 지난번 9001에서는 품질 목표였다면 환경에서는 환경 방침과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지원 파트에서는 똑같이 자원, 역량, 인식. 역량은 지난번 적격이죠. 내부 심사할 때 적격에 대한 그 자격 요건을 갖추었듯이 여기서도 비슷하게 지원 분야에서도 역량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의사소통, 뭐 일반 사항이나 내부 의사소통이 있고요. 자, 그리고 외부 의사소통, 그리고 모든 건 다 대부분 문서화된 정보. 우리 전에 문서화 기록 관리를 설명드렸을 때 ISO 시스템, 즉 모든 경영 시스템은 문서화된 정보. 근데 이 문서화라는 게 꼭 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ERP라든가 클라우드 뭐 다 수단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8장의 운용에 대한 기획 및 관리, 비상사태 대비 대응. 여기서 이제 또 차이가 나는 게 나오겠죠. 요 비상사태. 그리고 성과 평가, 모니터링, 측정인데 여기에 준수 평가가 있어요. 자, 요게 조금 더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내부 심사, 경영 검토, 개선. 자, 지금 보면 거의 한 7, 80%가 동일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아까 여기 앞에서 나왔던
환경 측면 요 파트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비상사태, 그리고 준수평가 3번. 요 세 가지가 지금 보면 환경 측면, 그리고 두 번째가 비상사태, 그리고 준수평가. 크게 요 세 가지가 조금 차이가 나요. 여기서 이제 이따가 샘플이라든가 이걸 보게 될 건데, 환경 측면, 측면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뭐 요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환경에서 환경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환경에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는 탄소 중립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탄소 중립은 환경법인 측면이나 요인으로 따져보면 대기 배출이에요. 즉 하늘에, 공기 중에. 자, 근데 환경 측면이나 요인이 이것만 있지는 않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폐기물, 우리 뭐 건설 폐기물도 있고, 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오염수. 자, 그것도 사실 해양, 수질을 오염시키는 해양 방류 쪽에, 수질 쪽에 관련된 폐기물이 될 거고, 또는 고체 형태의 뭐 나무, 목재, 플라스틱,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의 환경법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는 수질, 토양, 공기, 폐기물, 뭐 다양한 형태의 환경, 요거는 환경부 쪽에 있는 그 법령정보센터라든가 환경법규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환경 법규들이 있는데, 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자, 환경 요인, 측면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대기 또는 수질, 토양, 뭐 폐기물, 요거 외에도 뭐 우리 소음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측면들인데, 자, 여기에서 환경 측면들을, 자,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자, 기준들이 있어야겠죠? 자, 그 기준들 역할을 하는 게, 자, 최소한의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법. 자, 보통 환경법이죠. 최소한의 기준들이 바로 환경법이에요. 자, 우리나라 국내법. 근데 국내법, 국제법이 있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국내법. 자, 국내법인 환경법 기준에 각 정해져 있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 소음 등등등의, 자,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값 이상이냐 이하냐. 대표적으로 저희가 소음이 되겠죠. 소음 같은 경우에 실내, 실외, 우리 층간소음처럼, 자, 소음의 기준에 따라서, 자, 외부에 발출되는 또는 내부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공장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이 공장의 외부 그리고 내부, 자, 이렇게 나눴었어요. 자, 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 공장의 외부 환경에 발출되는 게 주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여기에 여러 뭐 개인들이 있겠죠. 뭐 가정집도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의, 자, 소음 공해가 되겠죠. 자, 환경법이에요. 자, 근데 내부 기준으로, 이 내부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근로자를 기준으로. 자,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음을 받으면, 자, 이때는 안전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보통 공장 현장에 가보시면 귀마개라든가 고글이라든가 하이바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은, 자, 그 내부에 근로를 하고 있는 작업자를 우선시했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안전, 즉 산업안전보건법이 되는 거고요. 자, 외부, 기업의 외부 영향, 뭐 내부 영향도 있긴 하겠죠. 주로 근데 외부 영향을 따졌을 때는 바로 환경법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환경하고 안전은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떠한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이게 환경인지 안전인지 약간 혼용될 수가 있어요. 즉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통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첫 번째 단추로 그 환경 측면, 즉 환경경영 시스템도 처음에 구축을 할 때 품질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 실현, 고객 불만을 없애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었다면 환경은 환경 영향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경영 시스템화해서. 자, 요게 최근에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자, 스마트 팩토리에다가 우리 IoT 센서 달아서 측정 물질. 대표적으로 한 최근 4, 5년 전에 사업했던 우리 대기 중에 공기 배출을 하고 있는 우리 뭐 1종, 2종 이런 식으로 사업장들, 환경 대표적인 게 저희 그 자동차 그 수리 공급 업소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 수리점. 대형 수리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색이나 도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다 어쨌든 대기, 공기 중으로 발출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법정 시설 중에 집진 여과 장치를 달게 돼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가 바로 환경법 기준이에요. 대기 배출. 자, 요런 류 사업자들은 법규를 준수해야겠죠. 자, 그래서 아까 세 번째에 준수평가가 있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준수평가가 바로 법을 준수하자. 자, 그래서 준수평가예요. 자, 그럼 환경 측면에는 뭐 대기, 수질, 토양, 폐기, 소음 등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건 주로 대기를 설명해 드렸고, 뭐 토양, 수질은 아까 뭐 오염수가 있었다고 했죠. 우리 오염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슈되고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자, 그 일본의 오염 처리수. 근데 요거는 강제성이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저게 되겠죠? 우리 그 팔당의 상수원 보호구역 쪽에는 뭐 저쪽 이천이나 광주나 팔당 이쪽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 일정 구역 내에는 화학업체나 또는 그런 유사업체들은 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왜냐? 환경법 때문에. 그리고 수질 쪽에 대표적으로 또 많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식품업체. 식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식품을 가공 처리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산물이나 그 해당하는 뭐 우리 국물로 따지면 육수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가공된 그 국물이나 물에 따라서 이걸 일정 부분 배출을 할 때, 자, 공장 내에서 정화나 여과를 시키고 내보내야 돼요. 자, 이게 다 또 환경법이에요. 그래서 환경법을 이해를 하시면 공장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수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폐기물,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있죠. 그리고 대기. 자, 이게 우리 탄소 중립, 탄소 배출을 얘기하죠. 자, 그게 최근 들어서 많이 문제되는 이유가, 자, 당연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요인들은 다양하게 관리를 해주는 건 맞는데, 자, 엄밀히 따지면 지구 대기 환경이나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을 다 따졌을 때 지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후적 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기 때문에 피해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대기 또는 폐기, 폐기물, 그 다음에 대기, 요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면, 뭐 수질도 있겠네요. 소음도. 대표적인 것만 써드린 건데, 자, 대기 배출, 그 다음에 수질 오염. 자, 요런 거에 대한 환경 측면을 보통은 요인을 찾아내고요. 보통 요걸 이제 측면을 찾아내고, 자, 여기에서 해당 우리가 보통 허용 기준치라고 하죠. 그 허용 기준치는 보통 법규에 대한 허용 기준. 자, 허용이라는 거는 그 기준점을 이내, 즉 이 기준점이 되는 이내 또는 벗어난 이 기준점. 자, 기준점 이내는 법적인 부분은 제재는 없어요. 왜냐? 법에 명시되어 있는 허용 기준치 이내에 준수해서 평가해서 배출하고, 그 배출할 때도, 자, 무조건 배출하는 게 아니고요. 처리업자가 있겠죠. 저희 그 기업들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거나 심사하실 때 일반 사업자 외에 인허가를 들고 계신 업체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뭐냐면 최종 폐기물 처리업자들. 우리가 보통 뭐 속된 말로 하면 고물상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폐기물 최종 처리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한테 다 맡겨서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허용 기준치를 벗어나게 되면, 자, 이제 이걸 줄여야 되겠죠. 경감시킬 수 있는. 자, 그때 아까 이 사례 중에 대기 쪽에 집진 장치를 하든 또는 폐기물에 관련된 자체 폐기 시설을 갖추든, 자, 이 허용 기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자, 요게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법규에 대한 허용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법규를 잘 지키는 게 준수고, 자, 그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준수 평가예요. 자, 그래서 환경 측면 및 요인을 연결시킬 때 바로 이 측면과 요인과 법규와 그리고 아까 요 동그라미 3번의 준수평가.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상사태가 있는데, 자, 여기 8점 운용 중에 운용 기획은 대기, 수질, 토기, 토양, 폐기물, 뭐 소음 등 다양한 측면 중에 기업이 허용 기준치 이상인 환경 요인들을 찾아내서 이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운용을 해야겠죠. 자, 운용을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우리 기준 문서들이 나올 건데, 이게 우리 절차서들이에요. 운용 지침서, 절차서. 자, 그러면 이 운용 절차서와 기준 문서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사례가,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화재 사고, 이게 가장 보편적일 것 같아요. 기업에서 화재 사고가 나게 되면, 자,
전에 사례 중에 이천 쿠팡 물류센터. 자, 여기가 부분 전소되면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화재 부산물들. 이 부산물들이 자, 이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농작물에 피해를 주겠죠. 자, 그리고 또 다시 요거는 하늘로 공기 중으로 배설돼서 대기에 영향을 줘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경에 대한 영향, 피해가 될 거고, 자, 이쪽 주변에는 그을음으로 인한 부산물들로 인한 토양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농가는 농가 피해가 이루어지니까, 자, 요게 이제 환경에 따른 영향인데, 자, 그럼 저희가 아까 두 번째 동그라미 비상사태를 다뤘잖아요. 자, 이게 현재 비상사태죠. 화재가. 자, 그럼 우리 화재 발생하면 그 최초 발견자는 신고를 하고 전파를 하고, 자, 주변에 화재 소방안전팀장한테 연락해서 자, 일정 부분 끌 수 있으면 소화기로 바로 끄고 조치를 하고, 안 되면은 이제 저희 그 소방서에 119에 신고해서 다 해야겠죠. 자, 이런 비상사태들. 자,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상사태의 대비와 대응. 자,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비상연락 조직망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또 뭐랑 또 흡사하냐면 저희 아까 얘기 나왔던 안전이요. 제가 아까 환경하고 안전은 약간 겹치는 부분, 혼동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 지금 요 사례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는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근데 이 안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는 안전이 돼 버려요. 자, 어떤 소방 안전. 작업자의 소방, 즉 안전을 책임져야 될 안전관리 책임자가 다 점검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미연을 방지했는지, 또는 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면 똑같이 비상사태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겹치죠? 자, 그래서 환경하고 안전은 또 거의 또 흡사해요. 왜냐? 기준점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자, 주체가 누구냐? 공장, 기업, 조직이냐? 이 안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환경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달라지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복잡해지는 게, 화재 쪽에는 나중에 이제 안전 쪽에 들어가는데, 자, 이 건물이요. 건물은 건축법이죠. 자,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법이 어디에 적용되냐에 따라서, 그 주체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지고, 자, 그런 의미에서 환경 쪽은 바로 환경 영향평가 측면, 그 다음에 준수평가, 비상사태가 바로 9001과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사례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해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아까 문서화된 정보, 즉 환경경영 시스템도 문서화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매뉴얼 절차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자, 요 매뉴얼 절차서는 사실 만드시는 거예요.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적용 범위, 목차, 용어, 책임과 권한, 환경 측면 파악이 나오죠. 그리고 시기, 내부 심사처럼 시기를 정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할 때는 내부 심사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왜냐? 그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중에 경영 검토 보고서에 같이 반영돼요. 규정을 보면
보면은 목차랑 비슷하죠. 규격서랑 적용 범위, 목적,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뭐 책임과 권한, 누가 할 거냐, 그리고 환경 측면과 영향평가 시기. 여기 보면은 관리부서장, 주로 이제 환경팀장이나 안전관리팀장처럼 내부심사원처럼 지정된 직급 직책자가 하게 되는 거고요. 업무 절차는 자, 당연히 여기다 이제 환경 측면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게 아까 허용 기준값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해서 관리 대상을 뽑아야겠죠. 환경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환경 영향에 대한 우리 측면, 파악 방법들이 되겠죠. 자, 공정, 세부 공정, 발생원, 분류 방식. 분류는 뭐 예를 들어서 자재로 인한 것, 설비, 공구. 보통 설비로 많이 나오는 거는 장비가 운영하면서 나오는 소음 또는 장비를 가공하면서 나오는 슬러지, 뭐 쇳가루, 오일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에너지, 우리 뭐 용광로나 주조나 뭔가 할 때 자,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거 또는 이제 뭐 우리 IDC 센터처럼 전기 공급량이 많은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측면 같은 경우에는 자, 대기, 수질, 뭐 소음 진동, 토양 오염, 폐기물, 에너지 소음, 소비, 뭐 불쾌감도 있겠죠. 자, 그리고 상태는 뭐 비정상. 요건 이제 나중에 표에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방법은 자, 발생 가능성. 주로 이게 가장 수월해요. 자, 환경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 거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기나 수질 토양을 하는 업체가 여기는 공정 구조상 뭐 소음이 없다 라고 하는 공정이라고 하면 자, 이 업체는 영향이 적겠죠. 준수평가 대상도 아니고.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어떤 게 맞는지를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일단 허용 기준치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 대상을 설정하고 자, 그걸 하는 방법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표에 자, 환경 영향 발생 가능성, 뭐 루프형, 재활용, 측정 감시, 자, 이렇게 이제 평가 기준을 정해 놓고요. 자, 심각성 평가 기준. 자, 주로 뭐냐면 우리 등급별로 0부터 5까지. 자, 숫자가 커지면 등급이 높아지겠죠. 즉 환경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피해 발생들을. 자, 그러면 높은 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낮은 거는 관리를 안 하냐? 관리를 해요. 중점 관리가 아니고 일반 관리로. 근데 그 일반 관리의 기준이 뭐냐면 중점과 일반을 나누는 게 바로 법규예요. 환경법. 환경법의 허용 기준치 이내면 자, 당연히 낮음이나 아주 낮음이 될 거고 자, 중간 이상은 보통은 허용 기준치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걸 줄일 수 있는 운용에 따라서 지침서나 절차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환경 영향 평가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정, 세부 공정이 나와 있고 발생은 왜 발생하는지, 분류, 배출물, 측면은 소음인지 진동인지 폐기인지 뭐 대기인지, 상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영향 구분까지 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기에 등록하는 거예요. 자, 왜냐? 영향 등록부에 바로 여기 보면 법규가 들어가 있어요. 자, 법규는 계속 개정이 돼요. 자, 개정이 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환경복부 최근 고시사항이나 개정사항들을 계속 최신본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부적합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작성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환경 측면 및 영향평가서를 이제 작성한 건데, 자, 여기는 생산부서에서 공정이 생산공정이 되겠죠? 뭐 개발도 있고 영업부서도 있고 품질도 있는데, 자, 생산공정에서 자재 입고하고 자재를 분류하면서 나오는 불순물, 폐자재가 되겠죠?
폐자재는 S 상태고 N 요건 아까 절차서의 그 영문 약자고요. 자, 등급은 1111111 최종 토탈 발생 가능성과 영향 평가의 더하기 합산법을 통해서 11. 자, 요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24까지는 일반 관리. 자, 그리고 25 이상은 중점 관리예요. 자,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재 입고 단계에서는 일반 관리, 그리고 뭐 운송하고 있는 지게차에 대한 에너지 소비, 지게차도 기름을 쓰겠죠. 자, 그럼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기 배출부터 해서 에너지 소비도 환경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나중에 작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 기준으로 따지면 자, 그놈은 안전보건이 되겠죠. 자, 가공 절단 작업, 용접 도장 작업.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용접봉에 관련된 거. 화재 또는 자, 용접봉에서 발생한 불똥들. 자, 요 같은 경우에 합산해 보니 25점. 간당간당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자, 하는 거고요. 자, 공정 중에 예를 들어 또 다른 사무실. 자, 사무실은 우리가 안전보건으로 따지면 보건이 되겠죠? 자, 근데 환경 쪽에서는 지금 보면 나올 만한 게 사무용품들이죠. 환경하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일반 관리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영양 등록부에 보시면 대기 오염의 용접봉으로 인한 CO2 발생에서 평가 결과는 25점. 딱 중점 관리 기준점에 따라서 용접 가공에 관련된 법규 등록부를 관리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안전보건, 환경 경영 시스템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품질 경영 시스템 900이라고 거의 목차 구조가 동일하나 그 중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환경 측면들, 그리고 준수 의무 사항들, 그리고 비상사태, 준수평가. 자, 요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